네, 안녕하세요. 이래도 되냐요의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로운 사기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로운 사기에 보시면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로운과 한무영 변호사 그리고 그 일당들이 이로운의 동료죠. 정모키드 재단에서 같이 일했던 링고라는 친구가 보이스피싱 집단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강금 상태에 있게 되는데 구출하기 위해서 이로운이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 링고라는 친구는 보이스피싱 범들하고 짜고 대포 통장을 수거를 해서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넘겨주면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서 보이스피싱 범들이 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그 통장을 그 링고가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이 영악하게도 자기들이 줬던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인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출을 해서 막 외제차도 타고 막 여행도 가고 유용비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링고는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잡혀가게 되는 거죠. 너도 그 고등학생들하고 한통속이 아니냐 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로운이가 이제 또 꾀를 써서 자기가 A라는 검사인 척도 하고 은행 직원인 척도 하고 또 B라는 검사인 척도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범 우두머리하고 계속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돈을 5천만 원을 뺏었다가 줬다가 결국에는 1억 8천을 다 인출을 해서 다 뺏어가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링고도 구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돈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들을 넣어서 5천만 원 잃어버린 그 피해자한테 마당에 돈가방을 떨어뜨려주고 그 피해자는 그 가방을 열면서 좋아하는,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 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돈을 찾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위가 과연 사기죄가 되는지, 진짜 이로운 행위를 한 사기 행위인데 이게 죄가 되는지 처벌이 되는지 저희 사무실의 사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점심을 먹다가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로운이가 속인 거잖아요. 속이고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을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들에 대해서는 사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피해자한테 돈을 돌려줬으니까 참작 사유는 되겠죠. 판사님이 판결을 할 때 사기죄로 판단을 할 때 참작을 해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는 삼겠죠. 사기는 사기인데 뭔가 속고 속이는 그런 사기인데 이롭게 행해지는 행위니까 그 한무영 변호사도 나도 돕고 싶다, 동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요. 로움 씨가 하려는 거. 근데 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니까요. 기망을 해서 그 피해자들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막으려고 다시 또 변제를 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건데, 보이스피싱 범한테. 그리고 급한 아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돈을 뺏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기망 행위를 해서 재산상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요. 그 수위를 보시면은 형법 347조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처벌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년, 3년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기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판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보이스피싱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래서 현금 수거책, 진짜 전업주부였던 아줌마들부터 학생, 알바 구하는 중년들, 실패해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로 해볼까, 일당이 15만 원 정도 되니까 혹해서
연락을 했다가 낚이는 경우 현금 수배책으로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뭐 몇십 회 정도 넘어가면은 좀 전에 말했던 그 전업주부도 구속이 바로 됐어요. 그 액수가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도 열 몇 번 되니까 택시 타고 이제 지령을 받아서 이제 택시 타고 이동해서 은행 앞에 가서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계좌로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계기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와서 우리나라 어디 모텔이니 어디 구석에 설치했던 사람들, 그 설치하라고 시킨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또 그 위에 우두머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발각이 됐는데 발각을 하고 보니 몇십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각지,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공모를 해서 고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3년 실형을 다 받게 되고 필리핀에 있다가 우리나라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거죠. 거진 구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수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거나 횟수가 6회, 한 10몇 회 정도 되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거를 이제 몰랐다는 변명이 이렇게 통하진 않았었다라든지 보통은 이제 판사님이 이제 재판할 때 질문을 하죠. 그렇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다르게 불러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리고 10몇만 원씩 고액을 주는 알바였는데 불법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기들은 불법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를 몰랐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회사, 경매 전문회사에 취직이 된 줄 알았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면접을 보진도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공모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주장만 한다라고 해서 판사님이 다 고의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불법이 의심되면은 그 행위를 중단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넣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는다면은 단순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의 예시 그거를 화면으로 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이렇게 뜨는 것들. 대처 방법들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 앱이 만약에 설치가 됐다, 문자를 받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이트를 클릭을 했다, 그래서 앱이 설치가 되는 것 같다 하면은 핸드폰을 바로 끄셔야 되는 거고, 그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고 내 통장 지급 정지 신청해주세요 라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핸드폰에 시티즌 코난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앱인데 시티즌 코난 앱도 설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 앱이 시티즌 코난으로 검색이 된대요. 그럼 그 앱을 또 삭제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경찰서에 이제 피싱 당했다 이런 신고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은행, 증권, 신용카드 일단 정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프라이버시 이런 홈페이지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또 어떤 잘못 가입된 내역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을 드시고 은행 방문을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 통장에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드라마 이로운 사기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그런 문자나 전화, 돈을 요구하는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될 만한 입장에서 고수익 알바를 보장하는 현금을 전달하는 이런 일에 연루되게 되셨다면 얼른 의심을 하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